안녕하세요. 덕성여대 윗세 사업단입니다. 찾아가는 실험실은 중고등학교 여학생 대상 공학계열 전공 체험 수업으로 공학계열 진로 진학에 도움을 주고자 운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복권기금으로 운영합니다. 이번 영상에서 다룰 주제는 카멜레온 꽃램프입니다. 실험 목적을 살펴볼까요? 우리 눈에는 색을 감지하는 원추세포가 있습니다. 이 원추세포가 색을 감지하는 원리와 색상혼합의 원리를 이해하고 가변저항과 RGB LED를 이용하여 색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카멜레온 램프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실습을 하기에 앞서 빛과 색과 색지각 등에 관련된 배경 지식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태양은 빛을 내뿜죠. 이 빛은 너무나도 강력하기 때문에 멀리 퍼져나갑니다. 빛은 파장의 형태로 약 1억 5천만 킬로미터 떨어진 지구 표면까지 도달하게 되고 우리는 그 빛으로 인해 색을 인식할 수 있게 됩니다. 태양이 내뿜는 빛 파장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빛에는 우리 눈에 보이는 영역인 가시광선을 포함해서 눈으로는 인지할 수 없는 다양한 파장이 존재합니다. 사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영역은 전체 파장 중에 매우 일부에 속합니다. 이 눈에 보이는 영역을 가능할 가, 볼 시, 가시광선, 영어로는 visible light라고 부르죠. 가시광선은 지구의 백색광 형태로 도달하게 됩니다. 이것을 직사광이라고 하는데요. 이 직사광을 프리즘을 통해 비춰보면 파장에 따라 스펙트럼으로 나누어지게 되죠. 우리가 흔히 아는 빨주노초 파남보, 무지개색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자, 이것을 빛의 분산이라고 하는 건 알고 계시죠? 다시 아까 표로 돌아가 볼게요. 빛은 파장의 크기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가시광선보다 크기가 작은 것을 단파, 크기가 큰 것을 장파라고 합니다. 파장은 크기가 작을수록 힘이 세고 크기가 클수록 부드럽게 멀리 퍼져나가는 성질이 있습니다. 단파에는 자외선, X선, 감마선 등이 있는데요.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이것들은 대부분 인체를 치료하는 데 쓰입니다. 짧고 강한 파장으로 세포들을 자극해서 치료 효과를 가지는 거죠. 자, 그럼 장파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우리가 흔히 아는 적외선, 그리고 전자레인지에서 사용되는 마이크로웨이브, 라디오파, TV파, 휴대폰 전파나 선박, 항공기 등의 통신에 사용되는 전파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서로 혼선되지 않게 인간들이 주파수 대역을 나누어서 사이좋게 사용하고 있죠. 이번에는 가시광선을 좀 더 자세히 알아봅시다. 가시광선은 우리 지구 표면에 도달할 때 빨주노초 파남보가 모두 합쳐진 백색광의 형태로 오게 됩니다. 이 백색광이 어떤 물체에 닿으면 특정 색을 반사하거나 흡수하게 되는데요. 이때 반사되는 색이 우리가 눈으로 인식하는 색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파프리카는 백색광 중에 빨간색만을 반사해서 빨간색으로 보이는 것이죠. 파프리카의 꼭지는 초록색을 반사하기 때문에 초록색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백색광을 모두 반사하게 되면 흰색으로 보이게 되겠죠. 반대로 모두 흡수하고 하나도 반사하지 않는다면 그 물체는 검은색으로 보일 것입니다. 이쯤에서 빛의 합성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빛의 삼원색은 뭐였죠? 빨강, 초록, 파랑입니다. 이것들을 모두 합치면 우리가 아는 백색광, 즉 투명한 색이 되죠. 그리고 이 삼원색을 어떤 비율로 섞었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색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빨강과 파랑이 섞이면 자홍색, 빨강과 초록이 섞이면 노란색, 초록과 파랑이 섞이면 청록색. 이처럼 빛은 섞으면 섞을수록 밝아지고 투명해집니다. 감산혼합이라고 하죠. 자, 이런 원리를 이용해서 만든 것이 텔레비전이나 컴퓨터 모니터 같은 디스플레이 기기입니다. 전기전자 제품은 기본적으로 전기로 작동하는 특성이 있죠. 전기신호는 빛신호로 바뀌어서 우리 눈에 보여지게 되는데요. 여러분의 모니터나 TV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주 작은 점들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점 하나하나에 빛의 삼원색인 빨강, 초록, 파랑, 즉 RGB 컬러라고 하죠. 각각의 RGB 값을 정해주는데요. 어떤 위치에 어떤 비율로 뿌려주느냐에 따라서 표현되는 색이 달라지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요.
자, 이 빨간색 토마토는 다 꺼두고 빨간색만 켜두었네요. 이 초록색 파프리카도 다 꺼두고 초록색만 켰어요. 이 노란색 파프리카는 어때요? 빨간과 초록을 켜서 우리 눈에 노랑으로 합쳐져 보이게 만들었네요. 그러면 말 안 해도 아시겠죠? 흰색 배경은 RGB 모든 색을 다 켰다는 것을요. 자, 빛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알아보고 이번에는 우리 눈의 구조를 한번 살펴봅시다. 어떤 물체가 눈앞에 있네요. 각막을 통해서 받아들인 물체의 형상은 유리체를 통해서 눈의 반대편 망막에 상이 맺히게 됩니다. 이 망막에 맺힌 상을 여러 시각신경이 분석을 해서 대뇌로 전달하고 비로소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여기 시각신경 이 부분을 한번 크게 확대해 볼까요? 망막 주변에 몰려있는 시각신경을 확대한 모습입니다. 여러 신경세포체들이 있고요. 간상세포와 원추세포도 있습니다. 이 세포들은 주로 색을 구분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간상세포, 즉 간상체는 명암을 구분합니다. 밝고 어두움의 정도를 판단하는 역할을 하죠. 주로 어두운 곳에서 작동을 하기 때문에 야행성 동물에서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원추세포, 즉 추상체는 밝은 곳에서 작용을 하며 강한 빛을 수용하여 색을 구분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빨간색을 구분하는 적추체, 파란색을 구분하는 청추체, 초록색을 구분하는 녹추체 등이 있습니다. 주로 유전적인 이유나 드물게 후천적인 이유로도 이 세포가 제 기능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바로 이렇게 색각 이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색각 이상은 적추체, 청추체, 녹추체 중에서 일부 또는 전부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특정 색을 구분하지 못하는 상태로 우리나라 남자에게 흔히 있는 정록생맹은 녹추체가 결핍됨으로 인해서 생기고 원추세포 전부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에는 색을 전혀 구분하지 못하고 흑백으로만 보이는 전생맹이 되는 것이죠. 자, 조금은 지루했을지 모를 이론 공부가 끝났습니다. 이제 실제로 실습을 통해 차근차근 함께 만들어가며 카멜레온 꽃램프를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험에 앞서서 주의사항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부품의 다리에 손이 찔리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오늘 우리가 만들 재료들은 뾰족뾰족 손에 찔리기 쉬운 부품들이 많습니다. 함부로 다루다 찔리면 아프고 피가 나겠죠. 조심조심 다루도록 합시다. 두 번째, 우리가 오늘 사용할 재료 중에 삼색 LED가 있는데요. 이 부품의 좌우를 바꿔 꼽는 경우가 매우 많아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 사소한 실수 때문에 내 것만 작동이 안 하기도 합니다. 이따가 자세히 한 번 더 알려주겠지만 이 부품을 꽂을 때는 좌우를 잘 확인하세요. 세 번째, 오늘 작품을 다 만들고 나면 건전지를 연결해서 불이 들어오게 할 건데요. 은근히 건전지가 매우 빨리 닳아서 없어집니다. 오래오래 사용하려면 사용하지 않을 때는 건전지를 빼놓거나 건전지에 연결된 전원선을 분리해 놓으면 좋겠죠. 우선 필요한 재료가 다 있는지 확인해 봅시다. 브레드보드, 점퍼선 11개, 220ohm짜리 저항 1개, 삼색 LED 1개, 가변저항 3개, 3V 이상의 코인 건전지와 전지홀더, 그리고 예쁘게 장식할 도일리 페이퍼가 있으면 됩니다. 저항을 봅시다. 이렇게 생긴 것들이 저항인데요. 도대체 저항이 뭘까요? 전기에서 저항은 전류가 흐르는 것을 방해하는 작용을 합니다. 회로도에서는 이런 기호로 표현을 하고요. 자, 저항의 단위는 옴입니다. 우리는 전기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른다고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때 전자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쪽으로 이동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원자는 그대로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전기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르는 것처럼 보이는 건데요. 자유전자들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쪽으로 이동을 할 때 가만히 있는 원자에 부딪히면서 가겠죠? 안 부딪히면서 샥샥 잘 피해서 갈 수도 있는데, 그러면 전자가 너무 빨리 이동을 해서 전기가 너무 많이 통하는 상태, 즉 과전류 상태가 됩니다. 모든 전기 부품들은 각각의 적정 전류가 필요한데 과전류가 되면 망가지거나 불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전류가 흐르는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는데 이때 사용되는 것이 저항입니다. 저항에는 이렇게 고정저항과 가변저항이 있습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고정저항은 고정된 값을 가지며
가변 저항은 저항값을 조절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저항입니다. 우선 고정 저항을 자세히 살펴볼까요? 여러 가지 색깔의 띠가 있네요. 이 띠는 각각의 고정 저항이 가지고 있는 저항값을 표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보통은 띠가 4줄 또는 5줄인데요. 흔하게 볼 수 있는 4줄짜리의 경우를 예로 들어볼게요. 맨 오른쪽에 금색 또는 은색의 띠는 오차 범위를 나타냅니다. 인간이 만든 거라서 약간의 오차는 있을 수 있잖아요. 금색은 약 5%, 은색은 약 10%의 오차를 가질 수 있다고 표시한 것입니다. 나머지 띠들은 맨 왼쪽부터 해서 10의 자리수, 1의 자리수, 10의 n승 이렇게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서 살펴봅시다. 첫 번째 띠는 첫째 숫자, 두 번째 띠는 둘째 숫자, 그 다음은 0의 개수 이렇게 나타난다고 했죠. 저항마다 띠의 색깔이 다양하고 그 각각의 색마다 의미하고 있는 값이 있습니다. 검정은 0, 갈색은 1, 빨강은 2 이렇게 표와 같이 색깔별로 가지는 값이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가진 이 고정 저항의 값을 읽어볼까요? 이 저항은 빨강색, 갈색, 금색의 띠를 가지고 있네요. 그러면 각각 2, 1의 값을 가지고 오차 값은 5% 내외겠네요. 2, 1이면 22에 10의 1승, 즉 220이겠죠? 저항의 단위는 옴입니다. 자, 우리가 가진 이 저항은 220옴 고정저항이네요. 이왕 저항값을 읽는 방법을 배웠으니 몇 개 더 연습해 볼까요? 주주 갈금의 띠를 가진 저항은 어떤 값을 가지고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주황 3, 갈색 1, 즉 330옴의 값을 가지겠네요. 그러면 갈검 빨금의 띠를 가진 저항은 어떤 값을 가지고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갈색 1, 검정 0, 빨강 2, 즉 10의 2승이니까 1000옴의 값을 가지겠네요. 1000옴은 1kΩ이라고도 합니다. 1000m가 1km인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갈검 죽음의 띠를 가진 저항은 어떤 값을 가지고 있을까요? 갈색 1, 검정 0, 주황 3, 즉 10의 3승이니까 만옴의 값을 가지겠네요. 만옴은 결국 10kΩ과 같겠죠? 자, 이렇게 고정저항은 각각의 색깔띠를 가지고 있고 그 색깔띠로 값을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번에는 가변저항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긴 것이 가변저항입니다. 가운데에 막대처럼 튀어나온 부분을 돌릴 수가 있는데 이것을 다이얼이라고 합니다. 이 다이얼을 돌려서 저항의 값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가변저항의 동그란 판 안쪽에는 저항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이얼과 연결된 다이얼 와이퍼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다이얼을 돌릴 때 이 다이얼 와이퍼가 저항물질이 흐르는 범위를 차단해 주어서 저항의 크기를 조절하게 되는 것이죠. 아무 일도 없을 때 전류는 5V, 즉 플러스 쪽에서 들어와서 GND, 즉 마이너스 쪽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이때 다이얼을 어느 쪽으로 돌렸느냐에 따라서 빠져나가는 신호값에 저항을 많이 만나게 해주거나 적게 만나게 해주는 방법으로 저항의 크기를 조절하는 것이죠. 참, 저항은 플러스 마이너스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보통의 다른 전기 부품들은 좌우를 정확히 구분해서 꽂아야 하는 반면에 저항은 방향에 상관없이 꽂으시면 됩니다. 다만 가변저항을 여러 개 꽂는 경우에는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통일을 해주는 것이 헷갈리지 않고 좋겠죠? 자, 이번에는 삼색 LED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종류의 부품들을 다이오드라고 하는데요. 전류를 한쪽 방향으로만 흘리는 일종의 반도체 부품입니다. 전류를 한쪽 방향으로 흘려보내기 때문에 저항과는 달리 극성이 있어요. 플러스 쪽을 애노드, 마이너스 쪽을 캐소드라고 하고 회로도에서는 이런 기호로 표현됩니다. 다이오드 중에서도 이렇게 빛을 내는 기능을 하는 것들을 발광 다이오드라고 합니다. 라이트 에미팅 다이오드, 줄여서 LED라고 하죠. LED는 빛을 내는 기능을 하는 다이오드입니다. 회로도에서는 이런 모양으로 표현합니다.
보통의 LED는 다리가 2개인데 우리가 가진 삼색 LED는 다리가 4개입니다. 왜일까요? 3가지 색을 다 표현해야 하기 때문이죠. 보통의 LED의 2개의 다리 중에 1개의 다리는 전원에 연결하는 다리이고 다른 1개의 다리는 색신호를 내보내는 다리인데 삼색 LED는 3가지 색을 표현해야 하니까 색신호를 내보내는 다리가 3개가 있어야겠네요. 자, 여기 삼색 LED의 4개의 다리 중에서 가장 긴 1개의 다리가 있는데 이게 전원에 연결하는 다리입니다. 에노드 타입의 삼색 LED는 이 긴 다리를 플러스 단자에, 그리고 캐소드 타입의 삼색 LED는 이 긴 다리를 마이너스 단자에 연결합니다. 나머지 다리는 차례대로 R, G, B 신호값을 가지는 다리이기 때문에 해당 단자에 잘 연결하면 되겠죠. 다음은 브레드보드를 살펴볼게요. 여기 이렇게 작은 구멍들이 촘촘히 있는 네모난 판이 브레드보드입니다. 한국말로 바꿔 말하면 빵판이 되겠네요. 네, 사실 이 브레드보드라는 이름은 초기에 전기회로를 개발할 때 마땅한 기구가 없었기 때문에 빵을 자르는 네모난 나무판에 부품을 배치하고 못으로 고정하여 전선을 감아 사용한 데서 유래했습니다. 원래 전기회로는 납땜을 해서 사용해야 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브레드보드를 사용하면 납땜을 하지 않고 간편하게 회로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브레드보드는 오른쪽 그림처럼 세로로 이렇게 한 줄씩, 가로로 이렇게 5개씩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뒷면을 까서 열어보면 이렇게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겠죠? 여러분은 굳이 열어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각각 한 줄씩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서로 전기가 통합니다. 어떤 부품을 꽂을 때 세로로 여기에 꼽든 여기에 꼽든 혹은 가로로 여기에 꼽든 여기에 꼽든지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부품을 꽂으면 이렇게 쇠로된 부분이 맞물리게 되어서 전기가 통하는 원리이기 때문에 여기에 꽂든 여기에 꽂든 연결된 것들끼리는 같은 결과를 가져오겠죠? 자세한 것은 실제로 회로를 만들면서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작품을 만들어 볼까요? 오늘 만들 카멜레온 꽃램프의 회로 모습입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별로 복잡하지 않아요. 차근차근 함께 만들어 봅시다. 우선 헷갈리지 않도록 브레드보드를 파란 선이 위쪽으로 오게 놓습니다. 보통 파란 선 쪽에 마이너스, 빨간 선 쪽에 플러스를 연결합니다. 맨 왼쪽 구석에 건전지 홀더를 꽂아주겠습니다. 이때 건전지는 미리 넣지 않고 홀더만 자리를 잡아주겠습니다. 그리고 남은 공간에 가변저항 3개를 적당한 간격으로 꽂아주겠습니다. 너무 촘촘히 가깝게 꽂으면 나중에 전선 연결할 때 괴롭습니다. 적당히 간격을 벌려서 꽂아주세요. 삼색 LED는 브레드보드 중앙쯤에 꽂아주면 됩니다. 꼭 정해진 위치가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보기에 예쁠 것 같은 곳에 꽂으세요. 여기에서 신경 쓸 점은 4개의 다리 중에 긴 다리가 두 번째 오는 방향으로, 자, 이렇게겠죠? 이 방향으로 꽂아주셔야 합니다. 이때 방향을 바꿔서 꽂는 실수를 많이 하는데 그러면 불이 안 들어와요. 자, 그리고 아까 꽂았던 가변저항의 왼쪽 다리는 모두 마이너스에 연결해 줄 거예요. 자, 전선을 하나 집어듭니다. 3개의 가변저항 모두 다 왼쪽 다리 앞에, 자, 여기에서 5개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했죠. 이 중에 아무 데나 꽂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편한 데다가 꽂으시면 돼요. 왼쪽 다리 앞에서 출발해서 마이너스로 갈 거예요. 자, 여기 파란 줄 있는 라인을 마이너스로 사용하기로 했었죠. 가변저항의 왼쪽 다리는 모두 마이너스 라인에 연결해 주세요. 그러면 오른쪽 다리는 플러스에 연결하면 되겠죠? 플러스는 빨간 줄 라인 여기입니다. 자, 오른쪽 다리에서 출발해서 모두 플러스 라인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가변저항은 가운데 다리만 연결해주면 되겠네요. 가운데 다리는 각각 RGB 신호를 조절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삼색 LED의 RGB 신호 값을 나타내는 다리로 가겠습니다. 아까 여기가 R, G, B였죠? 각각의 가변저항의 가운데 다리를 R, G, B
다리 앞으로 연결해주면 되는데요. 오호, 여기 알로 가는 길만 중간에 뭐가 있네요. 네, 아까 배운 225의 값을 가지는 고정저항입니다. 왜 여기에만 이것을 했을까요? 자, 여기 표를 한번 살펴보세요. 각각의 LED는 그 색을 표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 전압과 최대 전압을 가집니다. 보통 빨간색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최소 1.8V에서 최대 2.3V까지의 전압이 필요해요. 초록을 표현하려면 3에서 3.6V, 파랑을 표현하려면 3.4에서 3.8V가 필요한 것에 비해서 빨강은 더 적은 전압으로도 작동이 되네요. 자, 그 말은 반대로 말하면 2.3V 이상의 전기가 흐르면 과전압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대로 꽂았다가는 부품이 망가지거나 불타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만드는 작품에는 3V짜리 건전지를 연결할 거니까요. 자, 전기가 3V가 흐른다는 뜻이고, 그러면 그냥 연결하게 되면 과전류가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빨강에만 특별히 고정저항을 하나 연결해 주는 거예요. 연결 방법은 쉽습니다. 전선 대신 그냥 사용하시면 돼요. 저항은 극성이 없으니까 좌우를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꽂으세요. 자, 여기까지 했으면 뭐가 남았죠? 삼색 LED의 제일 긴 다리가 남았네요. 우리가 가진 이 삼색 LED는 캐소드 타입의 부품이기 때문에 제일 긴 두 번째 다리를 마이너스 라인, 여기 파란색 라인에 연결해 줄게요. 이제 건전지 전원만 연결하면 끝이네요. 건전지 소켓에 네모나게 블록 나온 부분이 플러스 쪽입니다. 플러스 쪽을 빨간색의 플러스 라인에, 마이너스 쪽을 파란색의 마이너스 라인에 연결해 주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도 주의할 것이 있어요. 아까 제일 먼저 건전지 소켓을 꽂아 놓아서 아마 잘 안 보여서 그럴 텐데, 여기 꽂은 부분에 뾰족하게 침이 나와 있죠? 정확하게 이 라인에다가 꽂으셔야 합니다.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옆구멍에다 꽂아서 불이 안 들어오는 친구가 의외로 많아요. 내가 다 잘했는데 불이 안 들어온다. 그러면 여기를 확인해 보세요. 자, 여기까지 했으면 일단 회로는 완성입니다. 차근차근 따라하니까 별로 어렵지 않았죠? 이제 건전지를 넣고 제대로 작동하는지 살펴봅시다. 건전지를 넣을 때는 글씨가 써져 있는 부분이 위쪽으로 오도록 넣어야 합니다. 건전지까지 넣었다면 가변저항을 하나씩 차례로 돌려봅시다. 불이 잘 켜지나요? 불이 켜지는 것을 확인했으면 이제 예쁘게 꾸며서 마무리를 해봅시다. 재료 중에 도일리 페이퍼 묶음이 있어요. 찻잔 밑에 깔아두는 도일리 페이퍼인데 이걸 여러 겹으로 묶어서 가운데 미리 구멍을 뚫어 놓은 것입니다. 맨 윗장부터 한 장씩 살살 구겼다 펴줍니다. 적당히 모양을 잡아주면서 이걸 반복하다 보면 예쁜 꽃 모양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가운데 뚫려져 있는 구멍으로 아까 우리가 만든 램프에 LED를 꽂아주면 짜잔! 완성입니다. 그럴싸하네요. 자, 가변저항을 돌려서 램프를 켜봅시다. 첫 번째 가변저항만 돌리면 빨간 꽃이 됩니다. 자, 두 번째 가변저항만 돌리면 초록꽃이 되고, 세 번째 가변저항만 돌리면 파란 꽃이 되네요. 자, 이제 이리저리 적당히 돌려서 여러 가지 색을 만들어 보세요. 아까 우리가 배운 빛의 혼합을 생각하면서 빨강과 파랑이 섞이면 무슨 색이 되더라? 초록과 파랑이 섞이면 무슨 색이 되었지? 내가 원하는 색을 만들려면 빨강, 초록, 파랑을 어떤 비율로 섞어야 할까요? 여러 가지 색을 만들었으면 불을 끄고 감상해 보세요. 훨씬 선명하고 예쁘네요. 밤에 침대 머리맡에 무드 등으로도 손색이 없겠어요. 이것으로 오늘의 활동이 끝났습니다. 생각해 보기를 통해 오늘 활동을 정리해 봅시다. 빛의 어떤 원리로 우리가 색을 인식하나요? 원추세포가 어떻게 색을 인식하는지 설명해 보세요. 덕성여대 위세사업단에서는 찾아가는 실험실 외에도 중고등학교 대상 다양한 진학진로 프로그램이 있으니 사업단 카페도 방문해 주세요. 오늘 배운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려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